할머니 집 냄새나. 70대 수진 씨가 딸네 집 현관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손주 녀석이 코를 막으면서 한 소리였죠. 그 순간 수진 씨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몸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손발이 다 떨리더래요. 뒤에서 막내딸 지수가 애들 혼내는 소리 들렸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대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본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대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내려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더래요. 그리고 옷에 코를 대보고 이불 냄새도 맡아봤어요. 근데 본인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게 더 무서웠대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밤 수진 씨는 옷장에 있는 옷 다 꺼내서 빨았어요. 이불도 다 벗겨서 세탁기 돌렸고요. 집 안 구석구석 락스 풀어서 닦았어요. 새벽 3시까지 청소했대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또 손주들이 코 막을까 봐요. 그게 2023년 가을이었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날들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2시간이 지나가 있고요. 밥을 먹어도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하루 종일 시계만 보다가 이제 겨우 3시네 이러면서 또 멍하니 있고요. 수진 씨가 딱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8시면 기계처럼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더래요. 왜 일어나야 하지? 오늘 뭐 할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9시, 10시까지 누워있게 되고요. 화장실 다녀와서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으면 하루가 시작됐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점심때 되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요. 라면 끓이는 것조차 귀찮을 때는 그냥 식빵에 잼 발라 먹었대요. 아니면 아예 안 먹고요. 저녁엔 김치찌개 끓여도 혼자 먹자니 양이 너무 많아서 며칠을 같은 반찬만 먹게 되고요. 냉장고 열면 김치찌개 통 하나 딸랑 있는 거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래요. 어떤 날은 정말 아예 안 먹었대요. 귀찮아서요. 배는 고픈데 냉장고 열기도 싫고 뭘 해먹을 의욕도 없고 그냥 물만 마시고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저녁 8시쯤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오고요. 집에 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또 눈물 나더래요. 이게 저녁이야 뭐야 하면서요. 명절날은 더 심했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는데 큰딸 민지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시댁 가야 돼서 못 가요. 알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전화 끊었는데요. 가슴이 텅 빈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엔 아들 준호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저 해외 출장이라 못 가요. 엄마 혼자 괜찮으시죠? 괜찮다고 했죠. 막내 지수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수진 씨가 너희끼리 편하게 해. 나는 집에서 쉴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짐 될 것 같고 손주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못 간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멍하니요. 명절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 나고 애들 떠드는 소리 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점심때쯤 배가 고파서 라면 끓였어요. 근데 라면 끓이면서 TV 켜니까 명절 특집 프로그램 하더래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음식 먹고 그러는 거 보여주는데요. 수진 씨는 혼자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냄비째로요. 그릇에 덜어먹기도 귀찮았거든요. 라면 먹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더래요. 국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나 진짜 혼자구나 실감했대요. 완전히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필요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면도 못 넘어가더래요. 목이 메어서요. 그날 저녁엔 그냥 잤어요. 밥도 안 먹고 요자다가 새벽에 배고파서 깼는데 일어나기도 싫어서 그냥 물만 마시고
다시 잤어요. 그 뒤로는 자식들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해졌어요. 바쁜데 괜히 방해되는 것 같고요. 전화하면 부담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안 하면 연락 끊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용건 있는 척 전화했대요. 핸드폰이 이상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디 눌러야 해? 사실 핸드폰 문제 없는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수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엄마 설정 들어가서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설명 끝나면 바로 끊더래요.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하고 전화 끊으면요. 다시 조용해지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고요. 수진 씨는 그 소리 들으면서 또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전화 안 오더래요. 뭐 바쁘니까 그러겠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래요. 어느 날은 마트 갔는데 1인용 반찬 코너가 따로 있더래요. 거기서 김치 작은 거 하나 집어들었거든요. 옆에 있던 젊은 알바생이 혼자 사세요? 물어봤어요. 뭐 별 뜻 없이 물어본 거 아는데 수진 씨는 가슴이 찡했대요. 응 혼자 살아 대답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서러워지더래요.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티가 나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까? 저 할머니 혼자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계산하고 나오는데 눈물 참느라 고개 숙이고 걸었어요. 집에 와서 산 김치 냉장고에 넣었는데 또 눈물이 나더래요. 냉장고 안이 너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달걀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엔 냉장고가 꽉 찼었는데요. 반찬도 많고 과일도 있고 이것저것 많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혼자 먹으려니까. 뭘 사도 다 버리게 되니까 아예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 닫으면서 수진 씨 생각했대요. 내 인생도 이 냉장고처럼 텅 비었구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 있을 때는 부부 동반 모임 자주 다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그랬는데요. 남편 없어지고 나니까 어색해지더래요. 처음 몇 번은 친구들이 수진 씨 챙겨줬어요. 수진아 우리랑 같이 나와 혼자 있지 말고. 그래서 몇 번 나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부부끼리 왔는데 본인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남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본인만 남는 느낌이고요. 친구들이 신경 써주는 것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더래요. 어느 날 옛날 친구 영희한테 전화 왔어요. 수진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오랜만에 수진 씨 반가워서 그래 좋아했는데요. 영희가 근데 우리 남편들이랑 같이 만나는 건데 괜찮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씨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 나는 혼자구나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날 약속 있어 거짓말했대요. 사실 약속 하나도 없는데요. 혼자 끼어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 끊었는데요. 전화 끊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거절했나 그냥 갈걸. 근데 또 혼자 앉아있는 상상하니까 못 가겠더래요.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랑 멀어지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TV만 보다가 잠들고 또 TV 보다가 잠들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갔어요. 저녁 8시쯤 되면 뉴스 보고요. 뉴스 끝나면 드라마 보고요. 드라마 보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고요. 새벽에 추워서 깨면 그때 침대로 들어가고요. 어느 날 벽에 걸린 달력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도 없더래요. 예전엔 약속 있으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랬는데요. 이젠 표시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도 달력은 깨끗한 그대로였어요. 그 달력 보면서 수진 씨 생각했대요. 아, 내 인생도 이렇게 텅 빈 거구나. 의미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가는 거구나. 수진 씨는 서울 변두리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랑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혼자 남았죠. 12층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쁜 편이었어요. 근데 그 풍경도 이젠 아무 의미 없더래요. 예전엔 남편이랑 창가에 서서 저기 새 건물 올라가네, 저기 꽃 폈네 그랬는데요. 이젠 혼자 보니까 그냥 건물이고 그냥 꽃이더래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쭉 붙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남편이랑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수진 씨는 그 사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대요. 사진 속에서는 다들 웃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특히 남편 사진 볼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사진 보면서 울었는데 이젠 눈물도 안 나더래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제 없구나.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요. 어느 날은 사진을 다 떼어낼까 생각도 했대요. 볼 때마다 슬프니까요. 근데 막상 떼려고 하니까 손이 안 가더래요.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손주들 만나러 딸네 집에 갔던 그날도요. 수진 씨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손주들 좋아하는 간식도 사고요. 옷도 제일 괜찮은 거 꺼내 입고요.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 보는 거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지순의 집 도착해서 초인종 눌렀어요. 문 열리면서 손주들 목소리 들렸는데 수진 씨 가슴이 뛰었대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현관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큰 손주 녀석이 코를 막으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할머니 집 냄새나. 동생도 따라서 코 막고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뒤에서 지수가 애들 혼냈어요. 야, 그러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실례잖아. 근데 이미 들렸잖아요. 수진 씨 귀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 집 냄새나, 할머니 집 냄새나. 수진 씨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온몸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손발이 다 떨리는 거예요. 지수가 엄마 들어오세요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겨우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요. 손주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 지수랑 둘이 앉았는데 지수가 미안해 하더래요. 엄마,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수진 씨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냄새가 나나?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건가? 그동안 사람들 만날 때도 다들 참았던 건가? 그런 생각하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랬대요. 점심 먹을 때도 손주들이 수진 씨 옆에 안 앉더래요. 엄마 옆에 앉을래요 하면서요. 예전엔 할머니 옆에 앉겠다고 싸우던 애들이요. 그 모습 보면서 수진 씨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아, 애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목에 넘어가지가 않더래요. 1시간쯤 있다가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 갈게, 집에 일 있어서. 지수가 벌써요. 더 계시다 가세요 했는데요. 수진 씨는 그냥 나왔어요.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닫자마자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본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대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내려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더래요. 머리카락도 힘없이 내려와 있고요. 옷도 낡아 보이고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렸더래요. 그리고 옷에 코를 대보고 이불 냄새도 맡아봤어요. 근데 본인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게 더 무서웠대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구나. 그날 밤 수진 씨는 옷장에 있는 옷 다 꺼내서 빨았어요. 겨울 외투까지 다 세탁기 돌렸고요. 이불도 다 벗겨서 빨았어요. 커튼까지 다 빨았어요. 집안 구석구석 락스 풀어서 닦았어요. 화장실, 부엌, 거실, 방 다 닦았어요. 새벽 3시까지 청소했대요. 손은 락스 때문에 거칠어지고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또 손주들이 코 막을까 봐요. 혹시라도 또 그런 말 들을까 봐요. 청소 다 끝내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요. 눈물이 나더래요. 억울하고 서럽고 창피하고 그랬대요.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혼자 사는 게 죄야. 늙는 게 죄야. 그런 생각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막내딸 지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엔 미리 전화하고 오는데 그날은 갑자기 왔거든요. 초인종 누르길래 누군가 했더니 지수였어요. 엄마 문 열어요 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래요. 수진 씨 급하게 현관문 열었는데요. 지수가 집 안 보더니 얼굴이 확 굳더래요. 엄마 왜 이렇게 어둡게 지내세요? 불도 안 켜놨어요. 그제야 수진 씨가 보니까 집안이 어둡더래요. 커튼 다 쳐져 있고 불도 안 켜져 있고 TV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요. 지수 눈엔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지수가 확확 커튼 열어버렸어요. 창문도 열고요. 햇빛이 확 들어오니까 집안이 환해지면서 먼지도 보이더래요. 여기저기 먼지 쌓여 있고요. 설거지 안 한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수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이 거의 텅 비어 있더래요.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달걀 3개. 그게 전부였거든요. 지수가 돌아서서 수진 씨 쳐다보는데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래요. 엄마 밥은 드세요. 요즘 뭐 드셨어요? 수진 씨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제대로 먹은 게 며칠 됐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어제는 컵라면 하나 먹었고요. 그저께는 식빵 한 조각 먹었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지수가 수진 씨 손을 꼭 잡더래요. 손이 차가웠나 봐요. 지수가 놀라면서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가서 밥 먹어요, 엄마. 수진 씨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수가 안 들어주더래요. 그냥 억지로 손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칼국수집 가서 둘이 앉았는데요. 지수가 계속 수진 씨 얼굴 쳐다보더래요.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많이 마르셨어요. 얼마나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수진 씨는 잘 먹는다고 거짓말했는데요. 지수는 고개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냉장고 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칼국수 나왔는데 수진 씨 먹기 싫더래요. 사실 요즘 뭐 먹어도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계속 쳐다보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요. 목이 메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꾹꾹 삼켰어요. 지수가 한참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요즘 엄마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남편한테도 매일 엄마 이야기 하고요.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수진 씨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수가 아니라고 하더래요. 아니에요. 전혀 안 괜찮아 보이세요. 엄마 우울증 같은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정신과 아니어도 상담이라도요. 수진 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 우울증 아니야. 그냥 좀 무기력한 것뿐이야. 근데 지수가 그럼 뭐냐고 반문하더래요. 이렇게 지내시는 게 뭐예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한동안 둘이 말이 없었어요. 수진 씨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 본인도 이상하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밖에는요.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옆집에 박 여사님 아시죠?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작년에 남편 돌아가시고요.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아지 입양하셨대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맨날 웃으시고 산책도 다니시고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시고요. 저희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수진 씨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지수 쳐다봤거든요. 지수가 수진 씨 손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바로 고개 저었어요. 안 돼, 나 못 키워.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키워? 그리고 손도 많이 가잖아. 나 체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지수가 포기 안 하더래요. 엄마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간 많으실 때 키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손이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겨줘야 하고, 산책도 나가야 하고, 그럼 엄마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시게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게 되고요. 수진 씨는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힘들어 나 못해.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지수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엄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뭐라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필요한 거 다 사드리고요. 처음에만 힘드시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지수가 계속 얘기했어요. 핸드폰으로 강아지 사진들 보여주면서요. 엄마 이런 애들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작고 털 빠짐도 적대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수진 씨도 사진은 봤어요. 귀엽긴 하더래요. 동그란 눈망울 작은 몸. 근데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본인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어떻게 생명을 키워요. 집에 도착해서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이렇게 계속 계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이요. 지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래요. 수진 씨도 가슴이 아팠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는 게 미안하고요. 지수 돌아가고 나서 수진 씨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대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가능할까? 본인한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이렇게 계속 사는 것도 힘들긴 했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 없고, 저녁에 잠들어도 내일 기대되는 것 없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 것 같더래요. 그렇게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어요. 일주일 뒤에 지수가 또 왔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 왔거든요. 엄마 우리 오늘 유기견 보호센터 가보려고요. 그냥 구경만이라도 가봐요. 입양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해봐요. 수진 씨는 사실 가기 싫었어요. 구경만 하고 올 거면 뭐 하러 가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수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요. 그냥 따라 나섰어요. 차 타고 1시간쯤 갔더니 보호센터 나오더래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주차하고 건물 들어서는데요. 멀리서부터 개 짖는 소리 들렸어요. 수진 씨 솔직히 좀 무서웠대요. 시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혹시 개가 물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직원분이 나와서 안내해 줬어요.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요. 수진 씨는 긴장돼서 지수 뒤에만 바짝 붙어 있었어요. 강아지들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쭉 있고 그 안에 강아지들이 있더래요. 크고 작은 강아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애들은 사람 보자마자 막 짖어대고요. 어떤 애들은 꼬리 흔들면서 달려오고요. 어떤 애들은 조용히 앉아서 쳐다보고요. 지수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강아지들 보는데요. 수진 씨는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봤어요. 사실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귀엽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요. 한쪽 구석에 작은 강아지 하나가 혼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애들은 사람 오면 반기거나 짖거나 하는데요. 그 애는 구석에서 떨고 있더래요. 작은 몸을 더 작게 만들어서 벽에 바짝 붙어 있고요. 눈빛이 되게 슬퍼 보였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수진 씨 왜 그런지 모르게 그 강아지한테 시선이 가더래요. 자꾸만 그 애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도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요. 뭔가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진 씨 발이 저절로 그 강아지 앞으로 가더래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애는 왜 저렇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너무 조용한데요. 직원분이 설명해 줬어요. 저 친구는 추추라고 하는데요. 2달 전에 길에서 구조됐어요. 원래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동네 어귀에 묶여 있었대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흠뻑 젖어서 떨고 있었대요. 신고받고 구조했는데요. 처음엔 사람 너무 무서워해서 구석에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사람 무서워해요. 수진 씨가 추추 쳐다보는데요. 추추도 수진 씨 쳐다보더래요. 그 눈빛이 뭔가 자기랑 비슷한 것 같았대요. 버려진 느낌, 혼자 남겨진 느낌, 외로운 느낌, 무서운 느낌. 아, 이 애도 나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애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우리 문 열어줬는데요. 수진 씨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추추는 처음엔 더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딱 붙어서 떨고 있더래요. 수진 씨가 천천히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추추는 한참 동안 그냥 쳐다만 보더래요. 수진 씨도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고 그냥 손 내민 채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추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금씩이요. 한 발짝 다가왔다가 멈추고요. 또 한 발짝 다가왔다가 멈추고요. 드디어 수진 씨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어요. 작은 코로 수진 씨 손을 킁킁 냄새 맡더래요. 그러더니 손에 코를 비비는 거예요. 수진 씨가 천천히 추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추추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수진 씨 가슴이 뭉클해졌대요. 이렇게 작고 떨고 있는 애가 본인을 믿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얘도 혼자 남겨져서 무서웠겠다. 얘도 버려져서 슬펐겠다. 얘도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하니까요. 왠지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버려진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는데요. 이 애는 진짜 버려졌으니까요. 본인도 혼자 외로웠는데요. 이 애도 혼자 외로웠을 테니까요. 지수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추추 어때요? 귀엽죠? 수진 씨 고개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얘로 할게.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요? 아직 생각할 시간 필요하지 않으세요? 수진 씨는 추추 쳐다보면서 말했대요. 응, 얘로 할래. 얘도 나처럼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같이 살면 덜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추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입양 절차가 좀 복잡했어요. 서류도 여러 가지 써야 하고요. 상담도 받아야 했고요. 입양 후 관리 교육도 들어야 했어요. 수진 씨는 하나하나 다 했어요. 직원이 강아지 키우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봤을 때요. 수진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에 정식으로 추추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 일주일 동안 수진 씨가 집 정리하고 강아지 용품 준비했대요. 지수가 필요한 거 사다 줬는데요. 방석이랑 밥그릇이랑 물그릇이랑 장난감이랑요. 사료도 사고 간식도 사고요. 패드도 사고 목줄도 사고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래요. 수진 씨는 그거 하나하나 집에 배치했어요. 거실 한쪽에 추추 전용 공간 만들었고요. 방석 깔아놓고 밥그릇, 물그릇 놓고요. 장난감도 옆에 두고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수진 씨 생각했대요. 오랜만에 뭔가 준비하는구나.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구나. 일주일이 되게 길게 느껴졌대요. 빨리 지나가지 않더래요. 추추 빨리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데려오는 날이에요. 보호센터 갔더니 추추가 수진 씨 보고 꼬리 흔들더래요. 기억하는 거예요. 수진 씨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진 씨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뻤대요. 추추야, 나 기억해.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추추를 안아 올렸는데요. 가볍고 따뜻한 몸,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손에 느껴지더래요. 이동 가방에 추추 넣고 차 타고 집으로 왔어요. 차 안에서 추추가 가방 안에서 킁킁거리면서 박 쳐다보더래요. 수진 씨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우리 집 가는 거야. 내 집이야, 이제. 집에 도착해서 추추 가방에서 꺼냈더니요. 집 안을 두리번 보더래요. 낯선 곳이니까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수진 씨가 미리 준비한 방석 보여줬어요. 추추야,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서 자면 돼. 추추가 조심스럽게 집 안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더래요. 여기저기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요. 거실도 돌아다니고 부엌도 가보고 방도 들어가 보고요.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결국 방석 위에 누웠어요. 수진 씨는 그 모습 보면서 웃었대요.
오랜만에 진짜 웃는 거였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이제 같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첫날 밤이 문제였어요. 수진 씨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추추가 밤새도록 낑낑거리고 울어댔거든요. 낯선 곳이 무서웠던 거죠. 엄마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진 씨가 쓰다듬어도 보고 안아도 봤는데요. 소용없었어요. 계속 울더래요. 수진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서 계속 쓰다듬어 주고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달래줬는데요. 추추는 계속 울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3시쯤 되니까 수진 씨도 지쳐서 눈물 날 것 같더래요. 아, 내가 왜 이걸 시작했나? 나한테 무리였나 봐. 후회됐대요. 다음날 아침 겨우 1시간쯤 눈 붙였는데요. 추추가 킹킹 짖어 깨웠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더래요. 수진 씨 비틀비틀 일어나서 추추 안고 밖에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더래요. 추추 내려놓고 기다렸는데요. 추추가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래요. 추운지 떨고 있고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똑같았어요. 수진 씨 추워서 다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추추가 집에 들어오자마자요. 거실 카펫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대요. 급하게 휴지 가져와서 닦았는데요. 카펫에 물이 다 배어버렸더래요. 물걸레로 닦고 또 닦았어요. 점심때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오줌뿐만 아니라 응가까지 해놨더래요. 수진 씨 진짜 머리 아프더래요. 허리 숙여서 치우는데 허리도 아프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추추가 밥을 안 먹더래요. 사료 담아줘도 냄새만 맡고 안 먹는 거예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요. 수진 씨 혹시 아픈 건가 걱정돼서 지수한테 전화했어요. 지수는 처음엔 다 그렇다고 했어요. 환경 바뀌어서 예민한 거라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근데 수진 씨는 불안했거든요. 이틀째도 똑같았어요. 밤에 또 울고요. 낮에는 여기저기 실수하고요. 집안에 오줌 자국 생기고요.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하루 종일 걸레질만 하는 것 같더래요.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요. 게다가 추추가 물건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소파 쿠션 모서리를 뜯어놨더래요. 신발도 물어뜯었고요. 벽지까지 뜯어놨어요. 수진 씨 진짜 화났어요. 안 돼 하고 소리 질렀더니요. 추추가 깜짝 놀라면서 구석으로 숨더래요. 꼬리 내리고 떨면서요. 그 모습 보니까 미안하기도 한데요. 동시에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정말 막막했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수진 씨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요. 추추는 말도 안 듣고요. 이거 나한테 무리였나 봐. 다시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추추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래요. 수진 씨 무릎에 턱을 올리고요.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대요. 수진 씨가 추추 머리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너도 힘들지, 무섭지,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그때 깨달았대요. 힘든 건 본인만이 아니라 추추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버려졌던 애가 또다시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 엄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까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요. 수진 씨 마음 먹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추추가 밤에 우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가끔 낑낑거리긴 했는데요. 처음처럼 밤새 울지는 않더래요. 1~2시간 울다가 잠들고요. 수진 씨도 요령이 생겼거든요. 산책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나가니까요.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침 7시, 저녁 6시 이렇게 2번 나갔는데요. 추추가 그 시간 되면 현관 앞에 앉아서 꼬리 흔들더래요. 산책 가자는 신호였어요. 수진 씨는 그게 귀엽게 느껴졌대요. 밥도 이제 제법 잘 먹었어요. 지수가 추천해준 습식 사료를 섞어주니까요.
잘 먹더라고요. 작은 입으로 우물우물 씹는 모습이요. 진짜 귀여웠대요.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에요. 수진 씨가 화장실 다녀 나오는데요. 추추가 꼬리 흔들면서 반기더래요. 그동안은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요. 확실히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 씨 무릎 꿇고 추추 하나 올렸더니요. 추추가 수진 씨 얼굴을 핥더래요. 간지럽고 좀 더럽긴 한데요. 기분은 좋았대요. 넌 이제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이제 친구가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산책 나가면 다른 강아지 주인들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요. 자꾸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작은 강아지 키우는데 종종 같이 산책하게 됐어요. 이야기 나누면서 강아지 키우는 팁도 많이 배웠대요. 추추가 물건 물어뜯는 건요. 이가 가려워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장난감 사줬더니요. 신발 물어뜯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저녁 되면 추추가 수진 씨 옆에 붙어서 TV 봤어요. 정확히는 TV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옆에 누워 있는 거였는데요. 수진 씨는 추추 쓰다듬으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됐대요. 예전엔 혼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는데요. 이젠 추추 때문에 하루가 바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추추 밥 챙기고요. 산책 나가고요. 집 청소하고요. 저녁에 또 산책 나가고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더래요. 오히려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대요.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지수가 놀러 왔는데 깜짝 놀라더래요. 엄마 요즘 표정 완전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어요. 수진 씨도 웃으면서 추추 덕분이야 했어요. 지수가 추추한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하니까요. 추추가 꼬리 흔들면서 지수한테 다가가더래요. 예전보다 훨씬 사람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수 돌아가고 나서요. 수진 씨가 추추 안고 창밖 바라봤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요. 날씨도 추워지고요. 근데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추추가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2달째 접어든 어느 날 아침이에요. 추추가 밥을 안 먹더래요. 평소엔 밥그릇만 보여도 달려오는데요. 그날은 고개 돌렸거든요. 수진 씨 처음엔 배 안 고픈가 보다 했는데요. 저녁 때도 똑같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더래요. 게다가 계속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엔 수진 씨만 보면 달려오는데요. 그날은 방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수진 씨 걱정되기 시작했대요. 추추야 어디 아파? 왜 이래? 쓰다듬어 봤더니 몸이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어요. 체온계 가져와서 재보니까요. 역시 열이 있더래요. 수진 씨 급하게 지수한테 전화 걸었어요. 지수야 큰일 났어. 추추가 밥도 안 먹고 열도 나는 것 같아. 어떡해? 지수가 당장 동물병원 가보라고 하더래요. 수진 씨 서둘러 추추 안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안아주면 좋아하는데요. 그날 추추는 축 늘어져서 힘이 없었어요. 수진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 도착해서 선생님한테 증상 설명했더니요. 선생님이 추추 진찰하면서 심각한 표정 짓더래요. 장염인 것 같은데요. 혈액 검사 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수진 씨 손이 떨렸어요. 장염이요. 심각한 건가요? 죽는 건 아니죠. 선생님은 지금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요. 수진 씨는 불안했거든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요. 수진 씨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손 꼭 쥐고 있었대요. 추추는 진료실 안에 있고요. 본인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더래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20분이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진 씨 계속 생각했대요. 추추 괜찮겠지.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이해 없으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추추가 본인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는지를요. 2달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가슴이 막 쿵쿵거렸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세균성 장염 맞고요. 주사 맞히고 약 먹이면 나을 겁니다. 다만 며칠 동안은 잘 지켜봐야 해요. 밥도 조금씩 자주 주셔야 하고요. 물도 계속 마실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수진 씨 안도에 한숨 쉬었대요. 그래도 치료 가능하다니 다행이다. 죽는 건 아니구나. 추추는 링거 맞고 주사도 맞았어요. 수진 씨 추추 옆에 앉아서 계속 쓰다듬어 줬대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집 돌아와서도 수진 씨는 추추 한시도 안 떨어졌어요. 밤새 옆에 앉아서 추추 지켜봤거든요. 혹시 상태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돼서요. 새벽 2시쯤 추추가 물 조금 마셨어요. 수진 씨 그게 너무 기뻤대요. 그래, 물 마셔. 조금씩 먹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추추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밥은 안 먹었는데요. 물은 조금씩 마셨고요. 눈빛도 어제보다 또렷했거든요. 수진 씨 처방받은 약 추추한테 먹였어요. 추추가 싫어하면서 고개 돌렸는데요. 수진 씨가 억지로 입에 넣어줬대요. 약 먹고 나서 추추가 또 누웠어요. 수진 씨는 옆에서 계속 쓰다듬어 줬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추추가 드디어 밥을 조금 먹었어요. 수진 씨가 손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더니요. 우물우물 씹더래요. 수진 씨 눈물 날 것 같았대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추추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꼬리 흔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 추추 꼭 안아줬대요. 다시는 아프지 마. 제발. 그 일 있고 나서 수진 씨 깨달았대요. 추추가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잃으면 안 되는 존재.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대요. 겨울 지나고 봄이 왔어요. 추추랑 함께한 지 반년 넘었거든요. 수진 씨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추추가 보였어요. 꼬리 흔들면서 아침 인사하는 추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시작이 기뻤대요. 예전엔 눈 뜨는 게 두려웠거든요.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했는데요. 이젠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추추 때문에요. 아침 산책 나가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래요. 추추는 꽃잎 떨어지는 거 신기한 듯 쫓아다녔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꽃잎 물려고 하고요. 수진 씨는 그 모습 보면서 웃었대요. 진짜 예쁘다. 너 정말 귀엽다. 같이 산책하는 이 선생님도 말했어요. 수진 씨 요즘 완전 젊어지셨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고요. 수진 씨 추추 덕분이라고 하면서 미소 지었대요. 정말 그랬거든요. 추추 온 후로 매일 산책 나가게 됐고요.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요. 이젠 하루 2번씩 밖에 나가니까요. 체중도 조금 줄었고요. 얼굴 혈색도 좋아졌대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 큰딸 민지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수진 씨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래요. 엄마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생기고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수진 씨 웃으면서 추추 안았어요. 이 친구 덕분이야. 민지가 추추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추추야, 우리 엄마 잘 돌봐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먹으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 씨 고개 저었대요. 전혀 추추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추추밥 챙기고 산책 나가고 낮에는 같이 놀아주고 저녁에 또 산책 나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금방 가더라. 민지 안도의 표정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요. 수진 씨 딸 손 잡았대요. 괜찮아. 이젠 혼자 아니야. 추추가 있잖아. 그날 밤 민지 돌아가고 나서요. 수진 씨 추추랑 같이 소파에 앉았는데요. 추추가 수진 씨 무릎에 턱 괴고 졸고 있더래요. 수진 씨 추추 머리 쓰다듬으면서 생각했대요. 반년 전만 해도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던 날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기 싫고 밥 먹어도 맛없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소중해. 그게 다 추추 덕분이야. 작은 생명 하나가 본인 삶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단순히 외로움 덜어준 게 아니라요.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거였어요. 누군가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한테 본인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이제야 알았대요.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요. 수진 씨 벤치에 앉았더니 석양이 지고 있더래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고요. 구름도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고요. 추추는 옆에 앉아서 하늘 바라봤고요. 수진 씨도 같은 하늘 보면서 생각했대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예전엔 왜 못 봤을까?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커튼 치고 살았는데, 밖에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이젠 매일 이런 하늘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추추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추추가 고개 돌려 수진 씨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엔 애정이 가득했대요. 수진 씨도 추추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집 돌아오는 길에 수진 씨 생각했대요. 이제 앞으로 날들이 기대된다고. 내일은 뭐 하면 올까? 다음 주엔 어디 나들이 갈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래요. 삶에 다시 설렘이 생긴 거거든요. 수진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진 씨랑 추추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 나가고요. 저녁엔 같이 TV 보면서 시간 보내고요. 가끔 이웃 할머니들 놀러 오면요. 추추가 반갑게 맞이하고요. 예전 그 텅 빈 집은 이제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수진 씨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래요. 만약 그때 지수 말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추추 입양 안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무료하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대요. 추추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수진 씨한테 삶의 이유가 되어준 존재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이유,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 이 모든 게 추추 때문이래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 계세요. 매일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생명 하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듦 속에서 삶의 의미 찾게 될 거예요. 누군가 돌보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수진 씨처럼요. 오늘도 수진 씨는 추추랑 함께 산책 나가요.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공원길 걸으면서요. 수진 씨 생각한대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도 전해지길 바라요. 오늘 수진 씨랑 추추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 있으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힘이 돼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